하루 만에 티켓값이 8배 폭등했습니다. 731만 원짜리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되고 27만 원. 유니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는 구단 발표가 나왔어요. 메시, 오타니, 르브론 제임스까지 모두 제친 거죠. 대체 이 한 명의 선수가 어떻게 도시 전체의 경제 지형을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15년간 LA에서 스포츠 경제학을 연구해오며 직접 목격한 그야말로 손흥민 효과라는 새로운 경제 현상의 충격적 실체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저는 UCLA에서 15년째 지역 경제와 스포츠 산업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메이저 스포츠팀의 이적이나 영입이 도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일을 해왔죠. 2025년 8월 7일, 그날은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침 9시, 평소처럼 웨스트우드에 있는 연구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LA 지역 경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405번 프리웨이에는 출근길 차량들이 거북이처럼 기어가고 있었고, 제 책상 위에는 지난주 완성한 오타니 효과가 LA 다저스 주변 상권에 미친 영향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이메일이 마치 폭우처럼 쏟아져 들어왔어요. 교수님, 손흥민이 LAFC에 간다고 해요. 경제학과 관점에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적료가 MLS 역대 최고라던데 이게 LA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은 대부분 제 제자들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수진이,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하는 마이클, 그리고 LA 타임스에서 인턴을 하는 데이비드까지 모두들 흥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스포츠 뉴스려니 했습니다. 2022년 게러스 베일이 LAFC에 왔을 때 2023년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간 것처럼 또 하나의 빅네임 이적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BBC 스포츠, ESPN, 그리고 파브리지오 로마노까지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이적 소식이 아니라 마치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듯한 톤으로 말이죠. 이적료가 2,650만 달러, 한화로 약 368억 원이었습니다. MLS 역사상 최고 이적료였죠. 더 놀라운 건 이적 발표도 되기 전부터 이미 티켓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적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리며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동료 교수인 제임스 밀러가 황급히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 침착한 성격인데 그날만큼은 완전히 달랐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아이패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톰, 이거 봤어. 벌써 티켓 리셀 가격이 미친 듯이 뛰고 있어. 제임스가 보여준 화면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20일에서 25달러였던 LAFC 서포터즈 구역 입석 티켓이 벌써 75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아직 공식 발표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죠. 제임스, 잠깐. 이 속도라면 저는 급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0% 이상의 가격 상승률이었어요. 보통 스타 플레이어 영입 발표 후 나타나는 티켓 가격 상승률이 20에서 30%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치였죠. 제임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스포츠 경제학의 모든 공식을 뛰어넘는 현상이야. 그때 제 연구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LA 스포츠 부기자였어요. 밀러 교수님, 안녕하세요. 손흥민 이적에 대한 경제적 분석 코멘트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아직 공식 발표도 나오지 않았는데 뭘 분석하라는 거죠? 그게 벌써 현장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BMO 스타디움 주변 상권업자들한테 연락이 빗발치고 있고 한인타운에서는 벌써 손흥민 관련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고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뭔가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15년간 이런 현상들을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발표 전부터 시장이 움직이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선수의 이적이 아니라 LA라는 도시 전체가 경험하게 될 거대한 경제적 변화의 서막이라는 걸요. 마치 1984년 LA 올림픽이나 1999년 스테이플스 센터 개장처럼 LA 스포츠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오후 1시, 저는 BMO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익스포지션 파크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LAFC 팀 스토어 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아시아계, 특히 한국계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한 중년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 지금 LAFC 매장 앞이야. 손흥민 유니폼 미리 주문해 놓으려고. 아니, 벌써 문에 전화가 많이 와서 재고가 얼마 안 남았대. 오후 3시 LAFC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가 15년간 쌓아온 스포츠 경제학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휴대폰에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티켓 가격, 소셜미디어 멘션 수, 온라인 검색량, 모든 지표가 수직으로 솟구치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거야? 모니터 속 실시간 데이터들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걸 보며 저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임스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톰, 이거 우리가 새로운 경제 현상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숫자들만 맴돌고 있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한 명의 선수,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한 무한한 상상들. 그리고 이것은 LA 경제사의 길이 남을 손흥민 효과의 시작에 불과했죠. 이적 발표 다음 날인 8월 8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연구실에 나왔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본 결과, 이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필수라고 판단했거든요. 컴퓨터를 켜자마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LAFC 홈경기 티켓 최저가가 $200로 치솟아 있었어요. 이전 가격의 8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프리미엄 좌석이었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저는 티켓마스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본부석 좌석 중 시야가 좋은 자리는 무려 $5,265, 한화로 731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벌써 동난 손흥민 유니폼 데뷔 전 티켓 최고가는 730만 원. 한국경제 15년간 스포츠 경제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급격한 가격 변동은 처음 봤습니다.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제자 중 하나인 수진이가 스포츠 마케팅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지금 티켓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 교수님, 완전 난리예요. 저희 회사 직원들이 새벽 3시까지 야근했어요. 리셀 플랫폼들이 서버 다운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흥분과 당황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좀 알려줄 수 있어. 일반 좌석도 평소 30에서 $50였는데 지금 최소 $150는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9월 1일 홈 데뷔 전 예상 경기는 교수님, 이걸 믿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고가가 $1,500를 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곧바로 BMO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익스포지션 파크에 도착했을 때의 풍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평일 오전 10시인데도 LAFC 팀 스토어 앞에는 50명 이상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계 미국인들이었는데 나이도 다양했어요. 20대 젊은이부터 60대 어르신까지. 줄맨 앞에 서 있던 중년 남성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저는 UCLA에서 경제학을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해요.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김철수 씨는 새벽 5시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제 손흥민 소식 듣자마자 바로 티켓 알아봤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예 여기 와서 직접 문의해보려고 왔습니다. 평소에도 축구 경기 보러 다니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안 봤어요. 그런데 손흥민은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인의 자랑이니까 아들이랑 같이 꼭 보고 싶어서요. 김철수 씨 뒤에 서 있던 20대 여성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축구에 관심이 없었는데 손흥민 때문에 처음으로 MLS에 관심 갖게 됐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시즌권 끊을까 생각 중이에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들의 열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소비자층의 탄생이었거든요. 팀 스토어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에게 접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CLA 경제학과 교수인데 혹시 지금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아, 교수님. 죄송한데 지금 너무 바빠서 어제부터 문의 전화가 하루에 평소의 10배씩 와요. 그 직원은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었는데 통화 내용이 들렸어요. 네, 손흥민 유니폼 주문건이시죠? 죄송하지만 지금 주문하시면 배송이 9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USC 근처 카페에서 동료 교수들과 만났습니다. 제임스뿐만 아니라 스포츠 심리학과의 사라 교수, 그리고 마케팅 전공의 데이비드 교수도 함께였어요. 톰, 이거 정말 대단한 현상이야. 사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스포츠 심리학 연구하면서 이렇게 급격한 팬 베이스 확장은 처음 봐. 데이비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이건 교과서에 나올 만한 사례야. 브랜드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급상승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LA타임스 기자였어요. 교수님, 긴급히 연락드립니다. 지금 LAFC 측에서 공식 발표를 준비 중인데 손흥민 효과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하네요. 코멘트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오후 3시 LA타임스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수님, 현재 티켓 가격 폭등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단순한 수요 공급 법칙을 넘어선 현상입니다. 보통 스타 플레이어 영입 시 티켓 가격이 20에서 30%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300에서 800%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는 경제학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손흥민이라는 브랜드가 갖는 특별함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이에요. 특히 LA에는 30만 명 이상의 한국계 주민이 거주하는데 이들에게 손흥민은 민족적 자부심의 상징이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LAFC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2배 이상 늘었고 8월 초 구단 언론 보도량은 289% 증가했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려주며 말했어요. 여보, 오늘 한인마트 갔더니 거기서도 손흥민 얘기밖에 안 하더라. 마트 사장님이 그러는데 LAFC 유니폼 주문 문의가 벌써 20통 넘게 왔다고 하네. 정말? 한인마트에서도? 응. 그리고 우리 동네 한국 식당에서도 손흥민 경기 중계 준비한다고 TV 새로 샀다더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LA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걸요. 밤 11시 마지막으로 티켓 시장을 체크해봤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거래량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할 시간인데도 실시간으로 티켓이 팔리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새로운 경제 현상이야. 제가 중얼거렸을 때 갑자기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티켓 가격 상승이 아니라 LA라는 도시 전체의 경제 생태계가 바뀌고 있는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손흥민 효과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테니까요. 8월 9일 금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아내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한인마트에서까지 LAFC 유니폼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니.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현상이었어요. 올림픽 대로를 따라 한인타운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오전 8시인데도 거리가 평소보다 활기차 보였어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올림픽 갤러리아였습니다. 이곳은 한인타운에서 가장 큰 쇼핑몰 중 하나인데 평소에도 스포츠 관련 상품을 많이 취급하거든요. 1층 스포츠 용품점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매장 한 코너에 LAFC 손흥민 관련 상품 예약 접수라는 손글씨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UCLA에서 경제학을 연구하는 교수인데요. 혹시 최근 상황에 대해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점장으로 보이는 40대 남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 교수님. 저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요즘 정말 난리예요. 어제 하루에만 손흥민 유니폼 문의가 30건 넘게 왔어요. 30건이요? 평소에는 어느 정도였나요? 솔직히 말하면 MLS 유니폼은 거의 안 팔렸어요. 1년에 한두 벌. 그런데 어제는 하루에 30건이 넘게 문의가 왔으니 말이 안 되죠. 박 점장은 계산대 옆에 쌓인 메모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부 손흥민 유니폼 예약문의 내용이었어요. 손님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한 분은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으니 제일 먼저 입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현금을 먼저 맡기고 가신 분도 계세요. 현금을 먼저? 네. 30만 원을 현금으로 맡기고 가셨어요. 유니폼 나오는 대로 제일 먼저 연락 달라고. 이건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굿즈는 시즌 중에 서서히 판매량이 늘어나는 게 패턴인데 아직 시즌도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건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국마트였습니다. 평소 식료품만 파는 곳인데 아내 말로는 여기서도 유니폼 문의가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스포츠용품 관련해서 문의 많이 들어오나요? 아이고, 교수님. 맞아요. 어제부터 계속 전화 와요. 손흥민 유니폼 어디서 사느냐고. 저희는 마트인데 말이에요. 사장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표정에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 없이 스포츠 용품점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그런데 신기한 건 젊은 사람들만 문의하는 게 아니라 60에서 70대 어르신들도 전화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마침 한 고객이 들어오셨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계산대로 오시더니 사장님께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손흥민 유니폼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손자가 갖고 싶어 해서. 아, 할머니. 올림픽 갤러리아 스포츠 용품점에 가보세요. 거기서 예약받고 있어요. 할머니가 나가신 후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이런 분들이 계속 오세요. 평생 축구에 관심 없던 분들까지. 오전 11시 BMO 스타디움 근처 LAFC 공식 팀 스토어를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줄이 건물 밖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줄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UCLA 교수인데요. 혹시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김가족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들이 손흥민을 너무 좋아해요. 토트넘 유니폼도 있는데 LAFC 유니폼도 꼭 갖고 싶다고 해서. 평소에도 MLS 경기 보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근데 이제는 봐야죠. 손흥민이 뛰는데.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사실 저희도 축구를 잘 모르는데 손흥민은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하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팀 스토어 안에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이 새겨진 유니폼은 가장 큰 사이즈만 남겨두고 거의 매진된 상태였어요. 매니저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판매 상황이 어떤가요? 정말 미친 상황이에요. 손흥민 유니폼이 일주일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포츠 유니폼이 됐다고 구단에서 발표했어요. 메시, 르브론 제임스, 오타니까지 제쳤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요? 네. 믿기지 않죠? 우리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 정말이래요. 그 매니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온라인 주문이 평소에 50배가 넘게 들어왔어요. 서버가 다운될 뻔했어요. 그래서 긴급히 IT팀이 서버 증설 작업을 했거든요. 주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놀라운 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중국, 심지어 유럽에서도 주문이 와요. 그리고 나이대도 정말 다양해요. 10대부터 70대까지. 점심시간에 한인타운의 한 카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유니폼 판매 증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탄생이었거든요. 카페 사장님도 말을 걸어오셨어요. 손님, 뭔가 열심히 쓰고 계시네요. 혹시 손흥민 관련 일하세요? 네, 경제학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이거 아세요? 저희 카페에서도 손흥민 굿즈 팔까 생각하고 있어요. 머그컵에 손흥민 사진 넣고 LAFC 로고도 넣고. 정말요? 네, 다른 가게들도 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옆집 베이커리도 손흥민 케이크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2시, 다시 올림픽 갤러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갔던 스포츠 용품점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봤던 손글씨 팻말 대신 제대로 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LAFC 손흥민 공식 굿즈 예약 판매라고 큰 글씨로 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미 10명 이상의 예약자 명단이 붙어 있었어요. 박 점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와, 몇 시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네요. 네. 오늘 오후에만 또 20명이 더 예약했어요. 그래서 아예 제대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내일부터는 직원 1명을 손흥민 전담으로 배치할 예정이에요. 직원을 전담으로요? 네. 문의 전화가 너무 많아서 일반 업무에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손흥민 관련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을 두기로 했어요. 그때 한 고객이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손흥민 유니폼 언제 들어와요? 돈은 미리 낼게요. 9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약만 60명 넘어서. 그럼 저도 예약할게요. 두 벌이요. 아들 것까지. 이런 장면이 제가 있는 30분 동안 계속 반복되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녁 7시,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인타운 내 스포츠 용품점 3곳에서 하루에 총 80건 이상의 손흥민 유니폼 예약. 일반 마트와 카페에서도 스포츠 굿즈 관련 문의 급증. 연령대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층. 이전에 MLS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90% 이상. 여보, 이거 봐. 정말 대단하지 않아? 아내에게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자 아내도 놀라더군요. 세상에, 하루에 이렇게 많이? 그럼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될까? 나도 정말 궁금해. 이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LA 소비 문화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LAFC 단장이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손흥민 유니폼이 메시, 호날두, 르브론 제임스, 커리, 오타니까지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포츠 유니폼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판매 기록이 아니라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역사상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LA가 있었던 거죠. 이제 유니폼과 굿즈는 시작에 불과해. 진짜 경제 효과는 이제부터야. 새벽 2시,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몰들을 체크해보니 여전히 주문이 밀려들고 있었어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말이죠. LA가 전 세계 손흥민 팬들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8월 10일 토요일, 저는 일찍 일어나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면 평소 한인타운이 가장 활기를 띠는데 손흥민 효과가 더해지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거든요. 올림픽대로에 접어들면서부터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우선 주차부터 문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없었어요. 한 블록을 돌고 또 돌아서 겨우 자리를 찾았는데 주차장 관리원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유독 차가 많네요. 뭔 일 있나요? 아무래도 손흥민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인타운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축구 선수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LAFC 머시기 어디서 파냐고.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윌셔와 버몬트가 만나는 교차로 근처의 스포츠바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전 10시에는 한산했을 텐데 벌써 몇 명의 손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UCLA에서 경제학을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혹시 최근 상황에 대해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매니저로 보이는 데이비드 동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 교수님. 요즘 정말 난리예요. 지금 문의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손님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예약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손흥민 경기가 있는 날 자리를 미리 잡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제 하루에만 20통 넘게 전화가 왔어요. 데이비드 씨는 카운터에 놓인 예약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예약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대부분 손흥민 경기 중계 관련 예약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얼마나 예약이 들어왔나요? 솔직히 말하면 평일에는 거의 없었어요. 주말에도 하루에 서너 팀 정도? 그런데 어제는 하루에 20팀이 넘게. 그때 한 고객이 들어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손흥민 경기 중계해 주시나요? 홈데비전 때 자리 있나요? 네, 중계 예정이에요. 근데 홈데비전 때는 벌써 예약이 꽉 찼어요. 대기 명단에 올려드릴까요? 네, 꼭 부탁드려요. 이런 장면이 제가 있는 30분 동안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유가에 있는 유명한 한식당 식당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손님이 많은 곳인데 오늘은 대기 줄이 밖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웨이팅하면서 옆에 서 있던 한 가족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람이 유독 많네요. 아, 저희는 멀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왔어요. 손흥민 때문에 한인타운에 처음 와봤어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손흥민 때문에요? 네. 아이들이 손흥민을 너무 좋아해서 LAFC 관련된 걸 찾으러 왔는데 이왕 온 김에 한국 음식도 먹고 가려고요.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평소에 한인타운에 잘 안 와요. 너무 멀어서. 근데 손흥민 때문에 관심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하네요. 식당 사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손님이 많이 늘었나요? 그럼요. 어제부터 갑자기 늘더라고요. 특히 평소에 안 오던 분들이 많이 와요. 손흥민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었나요? 글쎄요. 평소보다 30% 정도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약도 많이 들어와요. 손흥민 경기 있는 날 자리 잡아달라고. 점심시간에는 올림픽대로를 따라 걸으면서 여러 상점들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 커피숍에서는 손흥민 라떼의 메뉴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바리스타가 설명해줬어요. 라떼 아트를 축구공 모양으로 그려드려요.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옆집 베이커리에서는 손흥민 캐릭터를 넣은 케이크를 주문. 제작한다는 팻말을 걸어놨어요. 벌써 주문이 5개나 들어왔어요. 전부 아이 생일 케이크로 주문하신 거예요.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스포츠와 전혀 관련 없는 업종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 미용실에서는 손흥민 헤어스타일 메뉴를 만들었다고 했고, 네일샵에서는 LAFC 네일아트를 새로 출시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모든 업종에서 손흥민 효과를 활용하려고 하는구나. 오후 2시, 한인타운에서 가장 큰 규모인 한국마켓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에도 북적이는 곳이지만 오늘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계산대에서 줄을 서면서 앞 손님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대부분이 손흥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 BMO 스타디움 가볼까 해요. 저희도요. 아이들이 가자고 난리예요. 티켓이 너무 비싸던데. 그래도 손흥민인데 한 번은 봐야죠. 마켓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매출이 어떤가요? 정말 놀라워요. 평소보다 20%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평소에 안 오던 분들이 많이 와요. 어떤 분들이요? 한국계가 아닌 분들도 많이 와요. 손흥민 때문에 한국에 관심 갖게 됐다면서 한국 음식 사러 오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손흥민 하나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후 4시, 팔가에 있는 또 다른 한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평소 점심시간 이후에는 한산한 곳인데 오늘은 저녁도 아닌데 웨이팅이 있었어요.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오늘 손님이 많네요. 네, 어제부터 갑자기 늘었어요. 경기 중계를 보며 응원전을 펼칠 한인 축구 팬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특히 원정 경기에 나설 경우 LA에서 경기 중계를 함께 보거나 외식을 즐기며 손 선수의 활약을 지켜볼 다민족 팬들도 많아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 큰 TV를 하나 더 설치했어요. 그리고 손흥민 경기 있는 날에는 특별 메뉴도 준비하려고 해요. 손흥민 세트 이런 식으로. 매출은 얼마나 늘었나요? 아직 며칠 안 됐지만 평소보다 거의 2배는 늘어난 것 같아요. 특히 젊은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때 한 가족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더니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들렸어요. 아빠, 손흥민 선수가 뛰는 거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사장님께 물어보자. 사장님, 손흥민 경기 중계해주세요. 물론이죠. 다음 주에 경기 있으면 꼭 틀어드릴게요. 저녁 6시, 윌셔대로를 따라 걸으면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스포츠바 예약 문의가 하루 20건 이상, 평소 대비 500% 증가, 한식당들 평균 20에서 30% 매출 증가, 일부는 2배 이상, 커피숍, 베이커리 손흥민 관련 새 메뉴 출시, 미용실, 네일샵 손흥민 스타일 메뉴 신설, 한국마켓 매출 20% 이상 증가, 신규 고객층 확대.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불과 3에서 4일 만에 일어났다는 거였어요. 한인타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는데 사장님이 밖으로 나와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손님, 혹시 기자세요?
요즘 한인타운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니요,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럼 이거 아세요? 요즘 한인타운 상가 임대 문의가 갑자기 늘고 있어요. 손흥민 때문에 한인타운이 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정말요? 네, 어제만 해도 3건의 문의가 왔어요. 전부 음식점이나 스포츠 관련 사업하시려는 분들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인타운 음식점 외벽에 그려진 손흥민 대형 벽화를 보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벽화를 그리고 있던 작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멋진 벽화네요. 누가 의뢰한 거예요? 식당 사장님이 의뢰하셨어요. 손흥민 효과로 손님이 늘어서 기념으로 그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언제 완성되나요? 내일까지는 완성될 거예요. 벌써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 한인타운 전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 그래? 어떻게? 음식점들 매출이 평균 20에서 30% 늘었고, 일부는 2배까지 늘었어. 그리고 모든 업종에서 손흥민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 세상에. 더 놀라운 건 한국계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다는 거야. 손흥민 때문에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거지. 밤 10시, 마지막으로 한인타운의 한 스포츠바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 다음 경기 때 자리 있나요? 죄송해요. 벌써 예약이 꽉 찼어요. 대기 명단에 올려드릴까요? 지금 30번째세요. 30번째요? 네. 요즘 예약이 정말 많아서 2주 후 경기까지 거의 다 찼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LA 한인타운의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타니가 LA 다저스에 입단한 뒤 시내 일본인 거리인 리틀 도쿄는 매출이 40% 가까이 늘고 일부 업소는 방문객이 2배로 뛰었다고 하더군요. 한인타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한인타운은 단순한 식료품과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손흥민과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관광 명소가 되어가고 있어.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변화가 지속될까?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까? 하지만 오늘 본 사람들의 열정과 진정성을 보면 이건 단순히 지나가는 바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8월 12일 화요일, 저는 UCLA 연구실에서 흥미로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LA 관광청의 마케팅 디렉터인 제니퍼 리 씨로부터였어요. 밀러 교수님,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 손흥민 관련해서 관광 데이터 분석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저희와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인가요? 사실 저희도 놀라고 있어요. 손흥민 이적 발표 이후 LA 관광 관련 검색량과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아시아권에서. 이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즉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정했습니다. 손흥민 효과가 단순히 지역 상권에만 머물지 않고 LA 전체의 관광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2시, LA 관광청 사무실에서 제니퍼 리 디렉터와 만났습니다. 그녀는 두툼한 폴더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는 충격적인 데이터들이 가득했어요. 교수님, 이것부터 보세요. 그녀가 보여준 첫 번째 자료는 구글 트렌드 분석이었습니다. 손흥민 이적 발표 이후 로스앤젤레스 트래블, LAFC 검색량이 한국에서 45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450%요? 이건 정말.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녀가 두 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일본에서 300%, 중국에서 280%, 심지어 동남아시아 전체에서도 평균 200% 이상 증가했어요. 손흥민 한 명 때문에 이런 일이. 네,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 여행사와 항공사에 직접 문의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제니퍼 씨는 세 번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여행사들의 LA 여행 패키지 문의 현황이었어요. 한국의 대형 여행사들에서 LA 패키지 문의가 평소보다 3에서 4배 늘었다고 해요. 그것도 대부분이 손흥민 경기 관람을 포함한 패키지 요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흥민 하나가 국제 관광 시장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니퍼 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LA 관광청에서 손흥민 특별 관광 루트를 만들려고 해요.
BMO 스타디움, 한인타운, 그리고 LA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교수님의 경제학적 분석과 저희의 마케팅 데이터를 결합하면 정말 의미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후 4시 LAX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항공사들의 실제 상황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먼저 콜앤 에어 카운터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CLA에서 관광경제학을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혹시 최근 LA행 항공편 예약 현황에 대해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 교수님. 요즘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 때문인지 LA행 직항편 예약이 갑자기 늘었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나요? 지난주 대비 약 30% 정도 증가했어요. 특히 9월 첫째 주 항공편은 거의 매진이에요. 그때 손흥민 선수 홈 데뷔전이 있다고 하던데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경기 일정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항공편 예약이 이렇게 늘다니. 아시아 에어라인 카운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8월 중순은 비수기인데 올해는 예약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손님들이 손흥민 경기 일정에 맞춰서 항공편 바꿀 수 있냐고 문의도 많이 하시고 일본 항공 카운터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LA행 예약이 늘고 있어요. 손흥민을 보러 오겠다는 분들이 아시아 전체에서 L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저녁 7시 다운타운의 한 호텔에서 숙박업계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LA 호텔 협회에서 주선해준 미팅이었어요. 교수님, 정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힐튼 LA 다운타운의 매니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이적 발표 이후 호텔 예약 문의가 급증했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9월 첫째 주 예약률이 평소보다 40% 이상 높아요. 그것도 대부분이 아시아권 관광객들이에요. 메리어트 호텔의 매니저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희 호텔 근처에 BMO 스타디움이 있는데 예약할 때 손흥민 경기 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2~3개월 앞 예약도 들어오고 있어요. 호텔의 매니저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평소 한국 관광객 비율이 전체의 10%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25%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약 기간도 길어졌어요. 보통 2에 3박이었는데 요즘은 평균 4에 5박씩 예약하세요. 왜 그럴까요? 손흥민 경기 보는 것뿐만 아니라 LA 관광도 함께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이왕 온 김에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손흥민 하나가 LA의 평균 체류 기간까지 늘리고 있었던 거예요. 8월 13일 수요일, 저는 한국계 여행사들을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코리아타운에 있는 여행사가 첫 번째 목적지였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최근 LA 여행 문의가 많아졌다고 들었는데요. 아이고, 교수님, 요즘 정말 난리예요. 김영수 사장님이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손흥민 관련 LA 여행 문의가 15건이나 왔어요. 15건이요? 네,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였는데 그것도 대부분이 손흥민 경기 관람 포함 패키지를 요청하세요. 김 사장님은 책상 위에 쌓인 상담 신청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이분은 가족 4명이서 9월에 오신다고 하고 이분은 친구들과 10명이서 단체로 어떤 분은 아예 손흥민 전 경기를 다 보겠다고 시즌권까지 알아봐달라고 하세요. 옆에 있던 직원분도 말을 보탰습니다. 요즘은 전화를 받기가 바쁠 정도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평소에 여행을 잘 안 다니시던 분들도 많이 문의하세요. 손흥민 때문에 처음으로 LA에 가보고 싶다고.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또 다른 여행사였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교수님, 저희가 25년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이런 현상은 처음 봐요.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의 스포츠 선수 때문에 이렇게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건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요? 지난주 대비 LA 여행 문의가 400% 늘었어요. 그리고 문의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도 정말 다양해요. 20대부터 60대까지. 더욱 놀라운 건 패키지 상품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LA 패키지는 할리우드, 디즈니랜드 중심이었는데 요즘은 BMO 스타디움과 한인타운을 꼭 넣어달라고 하세요. 아예 손흥민 투어라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 계획이에요. 오후에는 온라인 여행사들의 데이터도 확인해봤습니다. 익스피디아 코리아의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교수님, 정말 신기한 현상이에요. LA 호텔과 항공편 검색량이 지난주부터 급증했어요. 특히 BMO 스타디움 근처 호텔들의 검색량이 평소의 5에서 6배예요. 예약 전환율은 어떤가요? 그것도 놀라워요. 보통 검색 대비 예약률이 2에 3%인데 손흥민 관련 검색은 15% 이상이에요. 정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검색하시는 것 같아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니 정말 놀라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한국에서 LA 관광 검색량 450% 증가, 아시아 전체에서 평균 200% 이상 증가, 주요 항공사 LA행 예약 30에서 40% 증가, 호텔 예약률 40% 이상 상승, 평균 체류 기간 연장, 여행사 LA 패키지문의 300에서 400% 급증. 여보, 이거 봐. 정말 대단하지 않아? 아내에게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자 아내도 깜짝 놀라더군요. 세상에 손흥민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LA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야. 맞아. 그리고 이건 단순히 축구 경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LA 전체를 관광하려는 거야. 경제 효과가 엄청날 것 같아. 그날 밤 늦게 제니퍼 리 디렉터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LA 시장님께 보고 드렸는데 LA 관광청에서 글로벌 축구 관광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며 집중 홍보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에던버크 LA 관광청장님도 손흥민의 합류는 스포츠 팬뿐 아니라 한인 사회와 전 세계 방문객 모두에게 뜻깊은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메일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LA시 정부 차원에서 손흥민을 활용한 관광 마케팅에 본격 나서겠다는 거잖아요.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서 추가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항공편과 호텔 예약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LA 내 렌터카 예약, 관광지 입장권 사전 예약, 심지어 LA 맛집 예약까지 모든 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관광 생태계 전체가 바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관광객들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여행사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손흥민이 뛰는 동안 계속 LA에 올 것 같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손흥민 하나가 LA에 새로운 관광 수요층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말이에요. 이제 LA는 단순한 관광 도시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글로벌 아이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관광 도시로 진화하고 있어. 이 깨달음과 함께 저는 확신했습니다. 손흥민 효과는 이제 LA를 넘어 국제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는 걸요. 8월 15일 목요일, 저는 UCLA 연구실에서 CNN 국제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BMO 스타디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앵커의 멘트가 이어졌죠. LA가 분석가들이 손흥민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스타 손흥민의 영입이 지역 스포츠 시장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글로벌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음량을 높였습니다. CNN에서 손흥민을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도시 브랜드 변화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화면에는 한인타운의 모습이 나왔고 리포터가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는 항상 할리우드와 엔터테인먼트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흥민의 도시로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동서양이 만나는 곳으로 말이죠. 이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손흥민이 LA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자체를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USC의 브랜딩 전문가인 마이클 존슨 교수에게요. 마이클, 지금 CNN 봤어? 톰, 나도 봤어. 정말 놀라워. 손흥민 하나로 LA의 글로벌 이미지가 이렇게 빠르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 어떻게 보고 있어? 이건 브랜딩 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야. 보통 도시 브랜드는 수년에 걸쳐 천천히 변하는데 손흥민은 불과 일주일 만에 LA를 아시아와 연결된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포지셔닝시키고 있어. 오후 1시, 저는 LA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시 공보관실에서 손흥민 관련 미디어 대응 현황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공보관실에 살아 김 부실장을 만났습니다. 교수님, 요즘 정말 바빠요. 손흥민 관련 언론 인터뷰 요청이 하루에 10건 이상 와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요? 아니요. 국제 언론이 더 많아요. BBC, CNN, NHK,
심지어 프랑스 TF1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모두 손흥민이 LA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라 씨는 책상에 쌓인 언론사 명함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 방송사들이었어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뭔가요? LA가 왜 손흥민에게 이렇게 열광하는가? 손흥민이 LA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이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시장님이요? 네. 어제 브리핑에서 손흥민은 LA를 전 세계에 알리는 최고의 홍보대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에서도 손흥민 관련 공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LA시 정부 차원에서 손흥민을 도시 브랜딩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 3시, 다운타운의 한 광고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도시 브랜딩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최근 LA 관련 프로젝트를 많이 맡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데이비드 리 씨를 만났습니다. 교수님, 요즘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손흥민 때문에 LA에 대한 글로벌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인가요? 예전에는 LA 하면 할리우드, 비치, 그리고 교통체증을 떠올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K컬처의 중심지, 아시아 스포츠 스타들의 메카 이런 이미지가 추가되고 있어요. 데이비드 씨는 대형 모니터에 소셜미디어 분석 결과를 띄워주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샵 로스앤젤레스 해시태그와 함께 언급되는 키워드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헐리우드, 비치와 함께 선흥민, K타운, LAFC 같은 키워드들이 급상승했어요. 그래프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LA와 연관된 키워드 순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그리고 이거 보세요. 데이비드 씨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LA를 언급하는 국제 뉴스의 톤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문제가 많은 도시라는 뉘앙스가 많았는데 요즘은 다양성과 기회의 도시 이런 긍정적 톤이 늘었어요. 정말요? 네, 현지 언론도 이적 하나가 도시 이미지를 바꿔놨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도 LA 관련 브랜딩 프로젝트 의뢰가 급증했고요. 오후 5시 LA타임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메인 스포츠 에디터인 빌 스미스와 인터뷰 약속이 있었거든요. 교수님, 저희도 놀라고 있어요. 손흥민 기사가 LA타임스 역사상 가장 높은 온라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요? 손흥민 이적 발표 기사가 하루 만에 200만 조회수를 넘었어요. 평소 스포츠 기사의 10배예요. 그리고 댓글도 전 세계에서 달리고 있어요. 빌 에디터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댓글 언어만 봐도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정말 다양해요. LA가 이렇게 전 세계에 관심을 받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다른 변화도 있나요? 네. 저희 국제부에서도 손흥민 관련 기사를 계속 요청해요. 해외 언론사들이 LA 상황을 궁금해하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손흥민이 LA의 글로벌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녁 7시 베벌리 힐스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LA의 유명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제 제자 중 하나가 주선해준 모임이었는데 할리우드 프로듀서,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벤처 투자자들이 참석했어요. 톰,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야. 할리우드 프로듀서인 스티븐이 말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도 손흥민 효과를 주목하고 있어. 아시아 시장과의 연결점 말이야. 부동산 개발업자인 제니퍼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한인타운 인근 부동산 문의가 급증했어요. 투자자들이 손흥민 효과로 이 지역이 뜰 것 같다면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요? 네. 특히 BMO 스타디움에서 가까운 지역이 인기예요. 그리고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손흥민과 같은 도시에 살고 싶다는 이유로 집을 알아보는 한국인들도 많아요. 벤처 투자자인 마크는 더욱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손흥민이 LA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뉴욕은 금융, 샌프란시스코는 IT, 그럼 LA는 예전에는 엔터테인먼트였지만 이제는 글로벌 문화 융합의 허브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고 있어.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니 놀라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CNN, BBC 등 글로벌 미디어에서 LA를 손흥민의 도시로 조명, LA시 정부의 적극적인 손흥민 브랜딩 활용, 소셜미디어에서 LA 관련 키워드와 톤의 급격한 변화,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의 긍정적 반응, 할리우드 업계의 관심과 아시아 시장 연결 전략,
여보, 이거 정말 대단한 변화야. 아내에게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변화? 손흥민 하나가 LA의 글로벌 브랜드를 바꾸고 있어. 이제 LA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도시가 아니라 동서양 문화가 융합되는 글로벌 허브로 인식되기 시작했어. 정말 한 사람이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 전 세계 언론이 LA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고,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때 갑자기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거야. 손흥민이 LAFC에서 뛰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LA는 계속 손흥민의 도시로 기억될 거야. 이건 도시 역사에 영구적으로 각인되는 변화야. 밤 11시 마지막으로 국제 뉴스를 확인해봤습니다. 해외 방송에서도 LA가 손흥민으로 들썩인다는 특집을 방송했고, 일본 NHK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예고했어요. 이제 LA는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가 됐어.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현상이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도시 브랜딩의 새로운 모델이 탄생하는 순간이라는 걸요. 손흥민이라는 개인 브랜드가 LA라는 도시 브랜드와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8월 17일 토요일 새벽,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흥민이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원정 경기에서 첫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한국 시간 오전 8시 30분 킥오프였어요. 애플TV MLS 시즌 패스로 경기를 보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질레트 스타디움에 온 관중들 중 상당수가 한국 관련 응원 도구들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태극기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손흥민이라고 쓰인 피켓들까지. 더 놀라운 건 경기 중계 화면이었어요. 평소 MLS 경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한국어로 된 응원 구호가 적힌 현수막, 한복을 입고 온 관중들, 그리고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들려오는 쏘니 함성. 이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문화적 현상이었어요. 경기 후 급히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인데도 거리가 평소보다 활기찼어요. 여러 카페와 식당에서 손흥민 경기를 중계했던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윌셔 대로의 한 스포츠 바였습니다. 아직 오전인데도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경기 하이라이트를 다시 보고 있었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계 할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미국에 온 지 4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에요. 저기 뉴잉글랜드 경기장에서 우리 손흥민이 뛰는 걸 보니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옆에 앉은 10살 정도의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한국 사람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모두 손흥민 얘기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흥민이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정체성과 자부심을 주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 2시, USC 국제관계학과의 김민수 교수와 만났습니다. 톰, 정말 놀라운 현상이야. 손흥민이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야. 어떤 의미에서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 아닌 스포츠를 통한 민간 외교의 전형적인 사례야. 손흥민 한 명이 수십 명의 외교관보다 더 효과적으로 한국을 알리고 있어. 김 교수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 이적 이후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늘었어. 갤럽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LA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5%포인트 상승했다고 해. 15%포인트요? 네, 이건 정말 큰 변화야. 보통 국가 이미지는 수년에 걸쳐 천천히 변하는데 몇 주 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건 매우 드물어. 오후 4시 LA 총영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손흥민 효과가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김태형 총영사님과의 면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 저희도 놀라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영사관 업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일단 한국 문화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런 문의들이 하루에 수십 건씩 와요. 김 총영사님은 더욱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어제는 LA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지 초등학교에서 한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손흥민 때문에 아이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정말요? 이런 변화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명의 운동선수가 정부 차원의 외교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니까요. 저녁 6시 UCLA의 아시아 태평양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장인 사토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톰,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야. 손흥민 때문에 LA에서 아시아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아시아 문화 전반에요? 맞아. 손흥민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문화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어떤 면에서는 아시아 전체의 소프트 파워가 강화되는 거지. 정말 의미 있는 관점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8시, 한인타운의 한 문화센터에서 열린 손흥민과 함께하는 한국 문화의 밤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참석자의 절반 이상이 비한국계였어요. 행사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손흥민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경기장에서 한국 국기와 응원가가 울려 퍼지며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자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행사에서 만난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족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손흥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어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를요? 네,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면서. 한국 문화를 배우면 손흥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스포츠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있었거든요. 8월 19일 월요일, 한인타운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주말 동안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한인타운 음식점 외벽에는 손흥민 대형 벽화가 등장했어요. 완성된 벽화를 보니 정말 웅장했습니다. 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이 역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한 가족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멋진 벽화네요. 네, 저희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왔어요. 손흥민 벽화를 보러 특별히 왔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한인타운에 자주 오세요? 아니요, 처음 와봤어요. 손흥민 때문에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한인타운을 단순한 상권이 아니라 문화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니 놀라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뉴잉글랜드 원정 경기에서도 나타난 한국 문화의 가시적 존재감. 한국계 미국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 급증. 비한국계 미국인들의 한국 문화 언어 학습 관심 확산. 정부 차원의 한미 문화 교류 확대 논의. 아시아 전체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한인타운의 문화 관광지화. 여보,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야.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서 문화대사,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어. 손흥민은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국을 알리는 문화외교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어.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실제로 보니까 정말 놀라워. 오늘 아침 뉴잉글랜드 경기에서 미국 관중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걸 봤어. 그리고 한국계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 아이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 밤 10시, 한국의 친구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형, 오늘 손흥민 경기 봤어. 뉴잉글랜드 현지에서도 태극기가 펄럭이던데. CNN에서 특집으로 다루더라. 완전 대박!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 효과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도 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요. 한국 사람들도 LA와 미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새벽 1시 마지막으로 국제 뉴스를 확인해봤습니다. BBC에서는 특집을 방송했고 또 다른 방송에서는 손흥민이 만든 미국 내 한류 확산 다큐멘터리를 예고했어요.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손흥민은 21세기 스포츠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어. 정부나 외교관이 아닌 한 명의 운동선수가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건 이 모든 변화가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억지로 만든 외교가 아니라
스포츠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소프트 파워였던 거죠. 8월 25일 일요일, 저는 UCLA 연구실에서 지난 3주간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엑셀 시트가 가득했어요. 티켓 가격 변동률, 유니폼 판매량, 한인타운 매출 증가율, 관광 검색량, 소셜미디어 멘션 수, 숫자들이 끝없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저는 이 모든 데이터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3주간 목격한 것은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변화였거든요. 문득 15년 전 제가 처음 LA에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순진하게도 스포츠 경제학이란 단순히 팀이 잘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정도의 학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스포츠 경제학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학문이라는 걸요. 오후 2시, 제 제자들과 마지막 정리 미팅을 가졌습니다. 지난 3주간 함께 현장을 누비며 데이터를 수집해온 수진, 마이클, 데이비드가 모였어요. 교수님,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이렇게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본 건 처음이에요. 마이클이 덧붙였어요. 저는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하지만 이런 현상은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어요. 한 명의 선수가 도시 전체의 정체성을 바꾸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한 거잖아요. 데이비드는 더욱 학문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 현상 같아요. 기존의 스포츠 경제학으론 설명이 안 돼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건 단순한 손흥민 효과가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경제문화 융합 현상이었다는 걸요. 저녁 6시,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지난 3주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이제 정리가 좀 됐어? 응. 어느 정도? 그런데 정리하면 할수록 더 놀라워. 손흥민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걸 바꿔놨다는 게 아내가 궁금해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가장 놀라웠어? 숫자야. 티켓 가격이 하루 만에 8배 폭등했고 손흥민 유니폼이 메시, 르브론 제임스, 오타니까지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포츠 유니폼이 됐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변화였어. 어떤 변화? 60대 할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건 처음이라고 눈물을 흘리시는 걸 봤어. 10살 아이가 나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걸 들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족이 한국 문화를 배우러 한인타운에 오는 걸 목격했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손흥민 효과의 진정한 본질은 경제적 수치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적 정체성의 변화에 있다는 걸요. 밤 10시 연구실로 돌아와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손흥민 효과 한 명의 선수가 도시의 영혼을 바꾸다.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 7일, LA에 한 명의 축구 선수가 도착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도시의 경제 구조를 바꾸고 문화적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재창조하는 변화의 촉매였다. 새벽 2시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손흥민 효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1단계 경제적 파급 효과, 티켓 가격 800% 상승, 최고가 731만 원까지, 기록 유니폼 판매량 전 세계 1위, 글로벌 슈퍼스타들 제처 한인타운 상권 매출 평균 20에서 30% 증가, 일부 업체는 100% 이상, 관광문의 300에서 450% 급증, 호텔 예약률 40% 상승 2단계, 사회문화적 변화 한국계 미국인들의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 강화, 비한국계 주민들의 한국 문화 언어, 학습 관심 급증 한인타운 벽화 등장, 문화 관광지로 탈바꿈 세대를 아우르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확산 3단계, 도시 브랜드 재정립 현지, 언론 이적 하나가 도시 이미지를 바꿔놨다. 평가 LA의 새로운 정체성, 동서양 문화 융합의 글로벌 허브, 국제 미디어의 LA 조명 방식 변화 LA 관광청, 글로벌 축구 관광 도시, 선언 4단계 외교적 소프트 파워, 민간 차원의 한미 문화 교류 급증, 정부 차원의 자매 결연 도시 교류 확대 논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15%포인트 상승, 아시아계 커뮤니티 자부심 크게 높아져 새벽 3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작성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이건 새로운 경제학적 모델이야. 저는 흥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3주간 목격한 현상은 기존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거든요. 기존 스포츠 경제학에서는 성과 관심 증가, 수익 증대라는 선형적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효과는 달랐어요. 개인 브랜드, 문화적 공감, 경제적 확산, 사회적 변화, 브랜드 가치 재창조라는 순환적 구조였던 거죠.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 효과는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다. 이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개인의 브랜드 파워가 어떻게 도시 전체의 정체성과 가치를 재창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다. 우리는 스포츠를 통한 경제문화 융합의 새로운 모델을 목격했고, 이는 앞으로 도시 브랜딩과 문화 외교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확실해졌어. 뭐가? 손흥민 효과는 단순히 LA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야. 이건 전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 변화 모델이야. 앞으로 다른 도시들도 손흥민 같은 글로벌 아이콘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창조하려고 할 거야. 3주 전, 손흥민 이적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21세기 도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한 거예요. 손흥민 효과의 진정한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브랜드 파워가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과 결합해서 도시 전체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창조하는 21세기형 도시 변화 모델입니다. 이는 더 이상 스포츠 선수 한 명의 이적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 도시 발전 전략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역사적 사건입니다. 새벽 3시, 마지막으로 연구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8월 7일부터 26일까지 나는 경제학자로서 가장 소중한 경험을 했다. 숫자와 그래프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과 꿈이 만들어내는 진짜 경제학을 목격한 것이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한 시대의 변화를 이끈 문화적 혁명가였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경제학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손흥민이 LA에 가져온 것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가 아니라 희망과 자부심, 그리고 꿈이었습니다. 이제 학계와 언론 모두 이 현상을 손흥민 효과라는 새로운 경제학적 용어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전 세계 도시들이 자신만의 손흥민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손흥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LA에 남긴 변화는 영원히 이 도시의 DNA에 새겨질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